한국이 650조 수주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이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신경제 혁신도시 건설 수주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한국이 첫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한국이 사우디 수주를 모두 휩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전 세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중국과 일본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사우디의 초대박 수주전에서 당연히 자신들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해왔던 이들은 한국이 공을 가로채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한국이 사우디 왕세자와 비밀회동 이후 수주를 쓸어가고 있다며 노발대발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의 초대박 수주전에서 한국이 세계 건설 강국들을 제치고 수주 몰빵에 기염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인프라 수주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총 사업비 5천억 달러 하나, 약 650조가 투입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그것입니다. 그리스어와 아랍어로 새로운 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네옴시티는 사우디가 제2의 두바이를 목표로 조성하는 신경제 혁신도시 프로젝트입니다.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것으로 석유에 의존해온 경제를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우디 비전이 공산공의 핵심 프로젝트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길이 170km에 달하는 자급자족형 직선도시 더 라인, 바다 위에 떠있는 팔각형 첨단 산업단지 옥사군 대규모 친환경 산하관광단지 트로제나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높이 500m, 세계 최대 너비를 가진 쌍둥이 빌딩도 들어설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거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우디는 철저한 비공개 입찰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 굴지의 건설사는 물론 국내 건설사들도 대거 수주전에 뛰어든 상태인데요. 만약 대규모 수주를 따낼 경우 제2의 중동붐을 기대할 수 있다며 한껏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수주전쟁에서 한국이 첫 승전보를 올려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 건설사에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네옴시티의 더라인 터널 공사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내홍자의 총 28km 길이의 고속화물철도 서비스를 위한 터널을 뚫는 공사로 수주 금액은 약 1조 3천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최근 이 사실을 공시하면서 수주 조화의 비밀 유지 여부에 따라 추후 재공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물산 관계자 역시 수주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발주 조화의 비밀 유지 협약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달라 전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제2의 두바이를 건설하는 초대형 건설 수주의 첫 승자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본을 제치고 초대박 실적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마저 한국에 빼앗기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일본 매체 마구마가 뉴스는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도시 건설 수주전에 최대 수혜자가 됐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기사에는 한국이 한 해 예산에 육박하는 거대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첫 성과를 거두었으며 심지어 남은 수주도 한국이 독식할 것 같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 매체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입찰 경쟁에서 한국이 수주를 휩쓸고 있는 이유가 사우디와의 각별한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사우디 왕세자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관계를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이 부회장은 빈 살만 왕세자와 소통할 수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2019년 한국을 방문한 빈 살만 왕세자는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만찬을 가진 뒤 삼성의 영빈 관격인 승지원으로 이동해 이 부회장과 단독 면담을 갖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현대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총수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매체는 이날의 비밀회동 이후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 기업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으며 결국 파리 안으로 굽듯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내용시티 수주를 몰아줄 것으로 보인다며 부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수주 독식은 단순한 친분 관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건설 시장에서 보여준 최고의 기술력이 쌓이고 쌓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국이라는 공식을 만들어진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세계 최고층 빌딩인 아랍에미리트 부르즈 칼리파 건설에 참여해 기술력을 과시한 삼성물산이 이번 내용시티에 들어서는 초고층 빌딩을 비롯해 다수의 주택 플랜트 사업에서 수주를 따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물산은 사우디 최초 대중교통 시스템인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추진하고 있어 현지에서 신뢰도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리야드 메트로는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 6개 노선의 지하철을 새로 만드는 사업으로 올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들어간 철강의 무게만 국내 초고속 건물인 롯데월드타워 18길에 지을 수 있는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도 이번 수조에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유력해 보입니다. 내 홈시티가 스마트 시티를 추구하는 만큼 여기에 접목되는 인공지능, 반도체, 가전 사업 등에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가능성도 큰데요. 삼성그룹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사우디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온 현대차그룹도 대규모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대차는 도심 항공기, 로봇, 자율주행 같은 스마트시티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어 그룹 차원에서 내용시티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번 내용시티에서는 바닷물을 이용해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어 현대차는 수소연료 전지와 수소차 진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이 전 세계 건설 강국들을 따돌리고 사우디 최대의 건설 수주를 휩쓸 것이라는 전망이 가시화되자 일본 매체는 부러움을 넘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세계 최고의 건설 강국으로 급성장하는 동안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다며 자조 섞인 목소리를 냈는데요. 심지어 일본 매체는 한국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수출 규제를 일삼은 탓에 한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말았다며 일본 정부의 무능한 행정을 비난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한 신뢰를 얻으며 사상 초유의 수주 성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업계에서는 1970년대 중동건설 현장을 누렸던 한국이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키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의 잇따른 참여 소식에 사우디 역시 감회가 새롭다며 반가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 현지에서는 솜씨 좋고 부지런한 한국 근로자들에 대한 행복한 기억이 있다. 요즘 더욱 그들이 생각난다며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사우디 최대의 영자 일간지 아랍뉴스는 한국인 우리 마을에 오신 해라는 칼럼을 통해 1970에서 80년대 중동건설 특수의 최전선에 있던 한국 근로자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인 산타 할아버지의 우리 마을에 오신 해를 인용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우디가 한국 근로자들을 얼마나 친근하고 반가운 존재로 여기는지 알 수 있는데요. 칼럼은 최근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국왕이 병원, 고속도로, 철도, 정유시설 등 전 분야에 걸쳐 대규모 공사를 해외 업체에 발주했지만 상당수가 공기가 지연되거나 완성 품질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운을 띄운 후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 물결처럼 밀려온 1세대 한국 근로자들이 더욱 떠오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이 보여준 기술력과 신뢰는 사우디에서 두고두고 회자가 된다며 한국 근로자들을 그리워했는데요. 칼럼에 따르면 한국 건설사들은 1973년 사우디에 첫 진출한 뒤 1980년대 중반까지 해마다 최대 5조 원을 수주하는 기염을 토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사우디에 진출한 10만여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돈은
한국 고도 성장의 밑거름이 됐을 정도인데요. 비록 1980년대 후반 유가 하락으로 발주량이 급감하면서 중동 붐은 사그라졌지만 한국 근로자들이 남긴 성과는 지금까지 사우디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며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칼럼은 최근 들어 한국의 근로자들을 더욱 생각나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이유가 중국과 일본 때문이라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건설 기술 수준이 한국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다 보니 한국과 비교할 수밖에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실제로 칼럼은 최근 사우디의 기간시설 공사를 맡은 중국과 일본이 공사비를 예정 물가에 비해 덜 주는 것도 아니고 최신 공법도 많이 등장했는데 완공이 지연되고 질도 떨어지는 시설물을 보며 많은 사우디인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전했습니다. 한국 근로자들은 19만 7,080년대에도 공기에 맞춰 고층 빌딩과 교량도로 등을 흠잡을 데 없이 튼튼하게 만들어냈는데 지금의 중국과 일본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이를 입증하듯 칼럼은 한국 건설사 83곳이 사우디에 진출해 130억 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네온시티 프로젝트를 계기로 한국이 또다시 오고 있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의 한국 사랑은 건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한국의 다각적인 협력을 요청하며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한국과 사우디 간의 방산 협력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이에 요격용 미사일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와 접촉하던 사우디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출 제재를 받으면서 한국의 천궁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천궁도에 의한 하디펜스가 개발 중인 고성능 복합대공하기 비호투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사우디는 한국과 원유 및 수소 등 미래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3일 이창향 산업자원부 장관과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화상면담으로 에너지 부문 협력 강화를 도모했다는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한국은 이번 면담을 통해 사우디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 생산 프로젝트에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우디 정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렇듯 한국과 사우디 간 다각적인 교류 협력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사우디 곳곳에 한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이 사우디와의 긴밀한 협력이 이어져 제2의 중동붐을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이